안녕하세요. 시니어 산업 읽어주는 남자 박재병입니다. 2025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올해는 케어닭에게 정말 중요한 해인데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이죠.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숫자만의 변화만은 아니겠죠. 사회가 새롭게 바뀐다는 뜻이고 시니어 산업도 큰 전환점을 맞이할 텐데요. 실제로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로 인구 구조 변화를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만큼 관련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주거부터 간병, 금융, 일자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대한민국 시니어 산업이 어떤 기회와 과제를 마주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자리에서는 그랜드, 즉 GRANDS라는 6가지 키워드로 2025년 K-시니어 시장을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인데요. 몇 년 전부터 기업들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죠. 특히 올해는 시장 자체가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시니어 타운 공급이 크게 늘 예정이고요. 위례, 마곡, 의왕에서 총 146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당 1명만 입소한다고 쳐도 기존의 전국 입소 정원보다 16%나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부터 품질 인증제 도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예상되고요. 참고로 정부는 작년부터 동탄 헬스케어 리츠,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실버스테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들의 등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혹시 시니어 타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일본의 솜포케어나 베네세 스타일 케어, 미국의 선라이즈, 시니어 리빙 같은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곳들이 바로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입니다. 시니어, 생활과 건강, 케어에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브랜드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국내에서도 올해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호텔의 VL라워가 대표적이고요. 케어닭도 작년에 글로벌 10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와 함께 케어 오퍼레이션을 출범했습니다. 풍부한 시니어 케어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죠. 다양한 자금과 기업의 유입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니어 리빙 전문 기업 스라이브도 지난해 국내 기업형 임대업체 GHP와 손을 잡기로 발표했고요. 참고로 KB 골든 라이프 케어, 신한 라이프 케어,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도 시니어 하우징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죠. 다만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수익성, 운영 투명성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꼭 함께 성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세대 중 가구당 순자산이 가장 큰 세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서울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세대는 가구당 순자산이 약 4억 원대로 모든 세대 중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시니어 자산 비중이 커지면 시니어 자산 관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게다가 요즘 시니어들은 투자와 자산 운용에도 매우 적극적인 편이고요. 금융권도 이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만들고 연금 진단과 은퇴 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신영증권은 증여, 신탁 등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주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이나 유산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도 있죠. 하나은행은 유언 대용 신탁 서비스와 유산 정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법무법인 화우도 자산 관리와 승계에 필요한 원스톱 법률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작년에 미래대응금융 TF를 출범했는데 이 TF가 연구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입니다. 맞춤형 신탁 상품이나 금융사 요양 서비스 진출 같은 금융 서비스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올해부터는 이런 전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더 똑똑히 관리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해볼 것은 간병과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시니어 케어 시장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가 인상이죠.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의 기준이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시설은 최대 7.37%까지 추가가 인상됩니다. 덕분에 수급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 여서비스의 확대입니다. 특히 1, 2등급 중증 수급자는 급여 월 한도액이 작년보다 20만 원대 이상 대폭 인상됐어요. 여기에 방문 간호, 가족 휴가제 확대, 수급자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지원책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돌봄 품질 강화입니다. 앞서 말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낮은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장 차량, 조리원 추가 부문에서도 지원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하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품질 점검 관련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올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재가요양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시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품질과 지원, 운용 방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그 수요가 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만큼 해외 간병 인력 도입은 국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인의 약 35%는 중국 동포 국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 간병인이 보편화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방문 취업 비자나 재외 동포 비자 소지자만 간병 분야 취업이 가능해서 다른 국가 출신의 전문 간병 인력을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활동 비자나 비전문 취업 비자 등에 대한 간병 취업 확대가 논의 중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취업 학교를 2025년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통해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고 경기도가 공인하는 요양병원과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케어닥을 비롯한 업계에서도 관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케어닥은 지난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3개 나라에 총 12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약 1000명의 인력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관련 비자 신설 및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산업군의 변화에 대해 다뤘는데 이번에는 시니어 케어 산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시장 안에서 목석 가리기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는 시니어의 주거와 돌봄 환경이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바뀔 예정인 탓입니다. 시니어 주거 상품은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서비스와 운영의 품질이 중요한 상품인데요. 관련 상품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에 특화된 적합한 케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겁니다. 시니어 케어와 운영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돌봄과 간병도 기존처럼 단순하게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제공 장소나 서비스 방식도 훨씬 세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하우징의 품질을 돌봄 서비스의 퀄리티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연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식까지 갖춘 고급 해외 간병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잘 대비했느냐가 시장 성패를 가를 텐데요. 케어닥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안정성 등 내실을 다져서 이런 시장에 꾸준히 대비를 해온 만큼 올해 시장에서 더욱 건강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사회복지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의 확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같은 시니어 케어 일자리는 올해부터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약 11만 명 넘게 부족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의 확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돕는 일자리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7만 개 더 늘려서 총 109만 개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노노케어,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 같은 사회복지 일자리도 많은 편이죠.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의 빈곤율은 약 10% 낮아졌고 의료비는 1인당 70만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 일자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올해 사회적으로 어떤 질적, 양적 성장을 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2025년 시니어 산업의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시니어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안정감, 소속감,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요즘 시니어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커져가겠죠. 시니어 산업 관계자로서 2025년은 이들의 요구를 더 깊게 파악하고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해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어닥도 올 한 해 시니어 케어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케어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